어느 가을 날 창밖으로 부는 바람이 낙엽을 흩날릴 때 나는 창가에 앉아 김이 서서히 식어가는 차 한 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40도 아니고 50도 아닌 70을 훌쩍 넘긴 나이의 말이다. 사랑이란 단어는 어느 순간부터 나와는 거리가 먼 단어가 되어버렸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한 따뜻한 기억들도 시간이 흐르며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처음 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원. 친구 어머니를 찾아가던 길에 햇살이 조용히 비추는 창가에 앉아있던 그녀를 처음 보았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로 들고 있던 낡은 동화책, 그리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살짝 미소 짓는 그 표정. 그 순간 내 가슴 한켠에서 오래전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숨을 죽이고 한참을 바라봤다. 도대체 이 느낌은 뭘까?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그 요양원을 찾고 있다. 친구 어머니를 핑계로 사실은 그녀를 보기 위해 나는 지금 부천에 있는 오래된 단층 주택에 혼자 살고 있다. 집 앞엔 감나무가 하나 서 있고 가을이면 감이 주황빛으로 익어가지만 그걸 따먹는 이는 없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5년.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우리 집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저 내가 머무는 곳. 조용하고 익숙하고 때로는 숨막히게 고요한 집. 아침이면 늘 똑같은 루틴이 시작된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돌아오는 길에 콩물 한 병과 단팥빵 하나를 산다. 그리고 혼자 식탁에 앉아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아침을 먹는다. 점심때는 종종 신문을 소리 내어 읽는다. 누구 들으라고 읽는 것도 아닌데 입을 움직이고 소리를 내야 적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요양원에 가는 건 매주 화요일. 원래는 단지 친구 현우의 어머니를 뵙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현우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약속했었다. 나중에 누가 먼저 가든 남은 사람이 어머니는 꼭 챙기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처음 요양원을 찾았을 때 나는 그저 의무감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현우 어머니보다도 그녀를 먼저 찾게 되었다.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가 옆 의자, 햇살이 부드럽게 들이우는 곳. 창밖에는 느릿느릿 구름이 흘러가고 그녀는 그 구름보다도 더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그녀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동화를 듣고 있었다. 바로 춘향전이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초등학교 3학년 낡은 교실,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몽룡과 춘향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선생님의 모습.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찌릿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 감정만큼은 분명했다. 이건 단순한 호감도, 호기심도 아닌 무언가 더 오래된 깊은 감정의 울림이었다. 그녀와 나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날도 많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소중했다. 그녀가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하루가 조금은 따뜻해졌으니까. 요양원 복도 끝 창가에 앉아있는 그녀를 바라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든다. 햇살은 창틀을 넘어 나무 바닥에 부드럽게 번지고 그녀의 손에는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있다. 그 차는 늘 같은 종류였다. 유자차. 멀리서도 향긋한 향이 은은히 퍼져와 내 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종종 차를 마시며 눈을 감는다. 눈꺼풀 아래로 떨리는 속눈썹 입꼬리에 스치듯 머무는 미소. 나는 그 모습에서 어릴 적 어머니가 여름밤 푸른 부채질을 하며 나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떠올렸다.
라디오에서는 옛 동요나 동화가 자주 흘러나온다. 어느 날은 흥부와 놀부, 또 어느 날은 심청전, 그리고 가끔은 춘향전.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작은 목소리로 따라 읽곤 했다. 이몽룡이 남원 부사로 부임하여. 그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목소리, 어린 시절 나의 귀를 간지리던 바로 그 목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문득 그 시절 교실의 풍경이 떠올랐다. 칠판 가득 분필 냄새, 창밖에서 들려오던 매미 소리, 그리고 선생님의 책 넘기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 맞물려 되살아났다. 나는 이제 요양원을 다녀오는 길이면 종종 동네 전통 찻집에 들른다. 거기서 유자차를 한 잔 시키고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떠올린다. 차에서 올라오는 김가게 안에 흐르는 조용한 가야금 선율,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한 장.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 빈 공간을 조금씩 채워준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햇살 유자차 향기, 그리고 춘향전의 한 구절이 내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내가 자란 곳은 경주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마을 앞에는 논이 펼쳐져 있었고,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이면 메뚜기 잡던 들판이 눈앞에 가득했다. 그때의 나는 무언가를 꿈꾸기보다는 단지 오늘을 살아가는데 집중하던 순한 아이였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셨다. 김 선생님.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었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목소리가 마치 이야기를 읊는 듯 따뜻했다. 그분은 매주 수요일 수업이 끝나면 동화책을 꺼내 우리를 데리고 이야기의 세계로 데려가 주셨다. 흥부와 놀부, 콩쥐팥쥐, 춘향전, 그리고 가끔은 직접 써오신 짧은 동화도 읽어주셨다.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 책장이 넘어갈 때마다 나는 조용히 숨을 죽였고 선생님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마음을 빼앗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시절엔 그게 존경인지 동경인지 몰랐지만 어린 마음은 참 솔직했다. 나는 선생님께 예쁜 단풍잎을 주기도 했고 집에서 몰래 빼온 사탕을 조심스레 건넨 적도 있었다. 그분은 항상 웃으며 받아주셨고 고맙다, 아주 귀한 선물이다 라고 하셨다. 겨울이 되어 교실 창밖에 눈이 쌓이던 날, 김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추억은 언젠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로가 되어줄 거란다. 그 말이 어쩐지 어른의 말 같지 않게 들렸고 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꼭꼭 담아두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거쳐 서울로 올라갔다. 인생은 그렇게 빠르게 흐르고 김 선생님의 얼굴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그분이 내게 남긴 따뜻한 음성은 어쩐지 라디오에서 들리는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깊게 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소리를 요양원의 그녀를 통해 다시 듣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하고 아득하다. 그 겨울 김 선생님은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다. 건강 문제로 더는 교직에 계시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다. 어린 나에게 그것은 처음 겪는 이별이었다. 마지막 날 선생님은 우리 반 아이들 각자에게 짧은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주셨다. 누구에겐 예쁜 엽서, 누구에겐 동화책 속 사파, 그리고 나에게는 책 한 권을 주셨다. 겉표지는 해지고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선생님의 정성 어린 송글씨로 이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영호야, 언제든 외로울 땐 이 책을 펴보렴. 그때의 너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 책은 춘향전이었다. 내가 수업 시간마다 가장 좋아하던 이야기,
몽룡과 춘향의 사랑도 아름다웠지만 그 이야기 끝에 남는 그리움 기다림, 그리고 정직함이 내 어린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책을 오랫동안 간직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를 지나 서울로 올라올 때도 가방 속에 넣어 다녔다. 어느 날은 혼자 방 안에서 읽다가 눈물이 났고, 어느 날은 친구에게 그 책을 빌려주며 이건 내 인생 첫 선물이야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삶이란 건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사 중 정신없이 짐을 싸다 그 책을 놓치고 말았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나는 그 기억을 서랍 속에 덮어두었다. 그 책을 잃은 이후로 나는 잃어버린 것들에 점점 무감각해졌다. 사람이든 감정이든 물건이든 잃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스스로를 납득시키곤 했다. 하지만 지금 요양원의 그녀 앞에 앉아 춘향전의 마지막 장면을 듣고 있으면 내 마음 한구석에서 그 오래된 책 냄새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다. 그녀는 모른다. 내가 잃어버린 그 책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리고 나도 아직 모른다. 그녀가 바로 그 책을 내게 건네준 그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어쩐지 그런 예감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 가슴속 어딘가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해 늦가을 요양원에 다녀온 어느 날 오후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라디오를 켜고 주전자에 물을 올린 뒤 낡은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책 제목은 옛 이야기로 만나는 우리 마음. 수년 전 구입해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책인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손이 그 책으로 향했다. 책장을 넘기자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일이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바로 오늘 요양원에서 들었던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안아주는 느낌이랄까. 따뜻하고 조용하고 나지막한. 며칠 후 요양원 복도에서 나는 우연히 그녀의 방 근처를 지나치다 문이 반쯤 열린 걸 보았다. 방 안에는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와 있었고 그녀는 작은 손거울을 들고 머리를 빗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 내가 기억하는 단정한 교복 차림의 선생님과 겹쳐 보였다. 또 한 번은 그녀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걸 보았다. 나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그날 밤 괜히 자꾸 그 수첩이 마음에 걸렸다. 무엇을 적고 있었을까 혹시? 예전 제자들의 이름이 아닐까? 그 시기 나는 이상하게도 자주 어린 시절 꿈을 꿨다. 책상 위에 놓인 도시락 분필가루 날리는 교실, 그리고 교탁 앞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짓던 선생님. 그 모든 조각들이 현실과 꿈 기억과 상상이 뒤섞여 나를 흔들고 있었다. 그녀를 만난 후부터 나의 일상은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느리고 조용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조용한 변화가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신호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것이 단지 날씨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오랜 친구 현우의 아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려 있었다. 여보세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걸 예감하고 있었다. 현우가. 오늘 새벽에. 그 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신문을 내려놓고 몸이 굳은 채 몇 분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우는 내 인생에 몇 안 되는 친구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했고 함께 군대도 다녀왔고 결혼 후에도 자주 왕래하며 서로의 가족까지 챙겨줬다.
그의 죽음은 내 삶에서 갑작스럽게 등불이 꺼진 듯한 충격이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나는 장례식장에 앉아 사진 속의 현우를 바라보며 묘한 공허함에 빠졌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장례식장을 나서던 내 시야에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노년의 여성. 나는 그녀가 현우 어머니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다. 내 마음도 그녀의 마음도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며칠 후 나는 현우의 유언 같은 부탁을 떠올렸다. 우리 중 누가 먼저 가든 남은 사람이 꼭 어머니는 챙기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처음으로 강동구 요양원을 찾았다. 기대도 부담도 없이 그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요양원 로비에 들어선 순간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현우 어머니가 아닌 창가 쪽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에 머리가 은빛으로 빛났고 무릎 위에는 펼쳐진 동화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익숙한 느낌. 하지만 너무도 오랜만이라 곧바로 떠올릴 수 없었던 어떤 기억. 나는 무심코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첫 만남은 말보다 침묵이 더 길었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요양원을 찾기 시작했다. 약속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 때문이었다. 현우가 떠난 후 나는 한동안 모든 감각이 무뎌진 사람처럼 살았다. 말을 해도 목소리가 낯설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부재가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 현우와 나눈 추억은 너무 많아서 어디를 보아도 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함께 걸었던 골목, 함께 마시던 단골 포장마차에 막걸리 함께 웃었던 일상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기억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한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다. 하지만 그런 날들 속에서 단 한 가지 내게 위로처럼 다가온 존재가 있었다. 바로 그녀였다. 요양원에서 처음 만난 날 이후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찾아가 인사하게 되었고 때로는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오늘 햇살이 참 좋네요. 이 책 어릴 적 참 좋아했었죠.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대화 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게 웃을 때 그 표정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녀의 표정을 떠올리곤 했다. 무엇이 그렇게 익숙한 걸까? 왜 나는 그녀 앞에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걸까? 혹시 이 감정이 그저 외로움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그녀와 나 어디선가 이미 만난 적이 있는 건 아닐까? 아주 오래전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 따뜻한 기억 속에서 내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지금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현우가 떠나고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겉으로 보기엔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사람들과의 연락을 줄였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동네 지인들과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좋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나는 점점 고요한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집안은 점점 어질러졌다. 책상 위엔 먼지가 쌓였고 밥은 대충 해결하거나 그냥 거르기 일쑤였다. 옷도 대충 입고 거울을 보는 일도 드물어졌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이었다. 예전에 나는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좋은 글귀나 라디오의 멘트 하나에도 미소 지을 줄 알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색을 잃은 듯했다. 계절이 바뀌어도 감흥이 없었고 하늘이 맑아도 바람이 불어도 그저 지나가는 날 중 하나일 뿐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저 조용하고 점잖은 노인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엔 말하지 못한 쓸쓸함과 감정의 무게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밤이 되면 더 심했다. TV도 책도 음악도 그 어떤 것도 마음을 붙잡아 주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자주 현우를 떠올렸고 어느새 눈시울이 젖어 있는 날도 많았다. 그런 나를 유일하게 잠시나마 바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녀였다. 화요일이 다가오면 나는 조금씩 마음을 추슬렀다. 요양원에 갈 준비를 하며 셔츠를 다리고 가방에 책을 넣고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보는 일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자신이 없었고 어쩌면 겁이 났다. 나는 지금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문을 열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신이 없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한다. 나이 들면 외로움도 익숙해진다고.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외로움은 익숙해지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건 마치 오래된 통증처럼 날마다 다른 모양으로 아려오는 것이었다. 어느 날은 불쑥 찾아와 가슴을 조이고 또 어떤 날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다. 잠들기 직전 조용히 눈가를 적셨다. 요양원을 다녀온 날이면 잠시 마음이 놓였다가도 집에 돌아오는 길엔 다시 깊은 고요 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집에 들어서면 낮은 신음처럼 들려오는 냉장고 소리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이는 마룻장, 아무도 없는 거실의 시계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말이 줄었다. 혼잣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지 며칠이 지났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다. 하루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문득 내가 오늘 무슨 요일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기쁨도 없이.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내가 사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남아있는 걸까? 그런 생각 끝에 어느 날 밤엔 라디오조차 끄고 불도 끈 채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방 안에서 나는 내 숨소리조차 거슬렸다. 그날 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가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던 손 햇빛에 반짝이던 눈빛, 그리고 내 인사에 부드럽게 미소 짓던 그 표정. 그녀는 아마 나보다 더 오래된 외로움을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그녀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위로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나는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녀도 나처럼 고요한 어둠 속에서 혼자 견뎌내는 중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그녀가 오늘도 요양원 창가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 생각 하나가 내일을 살아갈 이유처럼 느껴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시계를 먼저 본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야 몸을 일으킨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이제는 정확히 6시에 눈이 떠진다. 부엌으로 가 전날 남은 밥을 두고 달걀 하나를 삶고 김을 한 장 꺼낸다. 늘 같은 메뉴, 늘 같은 양, 늘 혼자. 조용한 식사 시간.
TV도 켜지 않고 라디오도 틀지 않는다. 그저 숟가락 소리와 컵에 물 따르는 소리만이 이 집안의 유일한 대화가 되어준다. 식사가 끝나면 신문을 가져와 펼치지만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저 신문을 보는 척할 뿐. 가끔은 문장을 몇 번이고 되짚다가 그냥 한숨만 내쉰다. 오전이 지나면 정해진 산책 코스를 따라 걷는다. 아파트 단지 옆 공원 작은 연못, 그 옆 벤치. 모두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장소들이다.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와도 나는 웃으며 인사만 하고 곧장 자리를 뜬다. 괜히 더 오래 있으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 도드라질 것 같아서. 하루는 그렇게 흐른다. 특별한 일도 대단한 계획도 없이. 그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달아가는 기분. 하지만 그 단조로운 삶 속에도 유일하게 기다려지는 날이 있다. 화요일, 요양원에 가는 날. 그날만큼은 조금 더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고 머리를 빗는다. 향수는 뿌리지 않지만 입가를 다듬고 손톱을 정리한다. 그녀를 마주할 때 내가 너무 지쳐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내 삶은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날도 화요일이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초겨울의 어느 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다. 현우 어머니께 인사를 드린 후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창가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액시 위에는 얇은 무릎다며 손에는 작은 책 한 권, 그리고 책을 덮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멀찌감치 앉아 조용히 눈길을 보냈다.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웃었다. 그 미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를 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오게 됐네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햇살이 좋으니 일찍 오기 잘하셨어요.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마음 한켠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고 가끔은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다. 처음엔 주로 내가 말을 걸었고 그녀는 웃음으로 받아주곤 했다. 어떤 날은 동화책 이야기를 꺼냈고 또 어떤 날은 요즘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느린 말투를 가졌지만 그 속엔 따뜻함과 단단함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많은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 나는 그녀에게 묻고 싶었다. 혹시 예전에 선생님이셨나요? 춘향전을 좋아하시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히 묻는 순간 이 모든 게 깨질까봐 두려웠다. 이 평온한 침묵, 이 조심스러운 거리, 이 묘한 공감대가 말 한마디로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저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그녀 곁에 머무는 것을 택했다. 마치 겨울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매화처럼.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요양원에 도착했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향기, 그리고 익숙한 그녀의 자리.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고 나는 멀찍이서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바람이 좀 차갑네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겨울이 오는 소리 같아요 하고 답했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간호사 은지 씨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이 요양원에서 몇 안 되는 활기찬 존재였다. 언제나 밝고 부드러운 태도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예,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그녀는 내 옆을 스윽 바라보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분 기다리셨을 거예요. 나는 순간 당황한 듯 웃었다. 에이, 설마요. 은지 씨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글쎄요. 지난주에 어르신이 안 오신 날 그분이 한참 창밖만 보고 계셨거든요. 그 말에 나는 가슴 한쪽이 찡해졌다. 그녀도 기다렸을까 은지 씨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다. 참 어르신, 혹시 옛날 이야기 좋아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주 읽어주셨죠. 그녀는 작게 탄성을 내뱉으며 말했다. 그럼 한번 읽어드려 보세요. 그분 예전엔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걸 참 좋아하셨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내가 괜찮을까요? 은지 씨는 웃으며 말했다. 누군가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기억을 깨우는 열쇠가 되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재 깊숙한 곳을 뒤져 어릴 적 보던 동화책을 꺼냈다. 표지가 닳고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같은 이야기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화요일 그녀에게 춘향전을 읽어주기로. 말로는 하지 못했던 감정, 확신할 수 없었던 예감, 그 모든 것을 이야기 한 편으로 전해보고 싶었다. 다음 화요일 나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났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셔츠를 다려 입고 책장 안에서 오래된 동화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춘향전.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이야기이자 언젠가 그녀에게 건네고 싶었던 추억의 한 조각.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다. 오늘도 무릎 위엔 얇은 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멍하니 떠 있는 듯해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오늘은 제가 책 하나 읽어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더니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의자 하나를 끌어 그녀 옆에 앉았다. 책을 펼치고 첫 문장을 꺼내기 전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었다. 남원 고을에 춘향이라 불리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문장은 내 목소리조차 어색하게 들렸다. 하지만 점점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나는 마치 오래전으로 돌아간 듯 단 느낌을 받았다. 교실 안에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라 눈을 반짝이던 그 시절. 그 시절에 내가 지금의 내 안에서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눈을 감기도 했다. 그리고 이야기 중반쯤 몽룡이 떠난 뒤 춘향이 기다리는 장면에서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는 걸 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문장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읽어나갔다. 책을 덮었을 때 방 안엔 부드러운 정적이 흘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으셨어요.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오랜만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닿았어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가 내게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준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주 한 편씩 그녀에게 옛 이야기를 읽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책장에서 먼지가 쌓인 동화책들을 꺼내어 밤마다 조심스럽게 읽으며 연습했다. 목소리를 조금 더 또렷하게,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그녀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내 말의 온기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엔 심청전이었다. 다음 주엔 흥부와 놀부, 그리고 그 다음엔 선녀와 나무꾼. 매주 한 편씩 마치 약속처럼
나는 책을 들고 요양원을 찾았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늘었다. 이 부분은 예전 아이들이 참 좋아했죠. 저 장면에서는 다들 눈이 반짝였어요. 그 말에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 예전에 선생님이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하나씩 서로의 기억을 꺼내고 있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작은 문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동화 낭독회. 은지 씨가 조심스레 내게 말했다. 혹시 어르신께서 직접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들 기대하실 거예요. 나는 망설였지만 그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낭독회 당일 작은 무대 위에 앉아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읽으며 나는 느꼈다. 누군가에게 귀 기울여주는 일, 그리고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전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요양원 밖에 내 삶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걷던 산책길에서 처음으로 멈춰 서서 꽃을 바라보았다. 마트에선 새로운 반찬거리를 사보았고 수첩에는 읽어줄 동화 목록이라는 제목이 생겼다. 그리고 내 방 책상 한쪽에는 늘 그녀를 위해 준비한 책이 놓이기 시작했다. 나는 몰랐다. 이 변화가 그녀 때문인지 나 자신 때문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지금 아주 천천히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다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요양원으로 가는 화요일 아침, 나는 늘 괜히 긴장했다. 책을 잘못 골랐을까? 내 목소리가 지루하지는 않을까? 그녀가 혹시 오늘은 피곤해서 듣고 싶지 않으시면 어쩌지? 그런 걱정들이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을 더 진지하게 만들곤 했다. 하지만 막상 그녀를 마주하면 그 모든 불안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그녀의 한마디 오늘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 말 한 줄에 나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이상했다. 나는 평생 말수를 줄이고 살아왔고 남 앞에 나서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누군가 앞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게 설레고 기다려주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었다. 어느 날은 책을 읽다가 목이 메기도 했다. 심청전의 마지막 장면. 심청이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읽으며 나도 모르게 내 어머니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떨리는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에게 조용히 물컵을 건네주었다. 그 조용한 배려에 나는 울컥했지만 끝까지 책을 덮지 않았다.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감정이 좀 들어가 버렸네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게 더 좋았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나는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닿은 것 같다. 작은 목소리 하나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는 사실에 조금은 자랑스럽다. 살아오며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이었다. 어색하면서도 뭔가 단단한 기둥이 생긴 듯한 느낌. 나는 그날 이후로 혼자라는 생각을 조금 덜하게 되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나는 책을 한 권 들고 요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조금 달랐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가 먼저 말했다. 오늘은 제가 읽어도 될까요? 나는 잠시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건넸다. 그녀는 조심스레 책을 펼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 문장을 읽어나갔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기억이었다. 그녀는 이야기 중간에 멈춰 어릴 적 학생들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들이 이 대목에서 항상 웃곤 했어요. 어떤 아이는 손을 들고 선생님 그 다음은요? 하고 재촉하곤 했죠. 그녀의 눈빛이 그때보다도 더 또렷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아이들 중에 저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 아이는 지금 참 따뜻한 어른이 되었네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묵은 고구마를 삶아와서 따뜻한 차와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고구마 냄새는 항상 겨울을 떠올리게 해요. 교실 난로 위에 얹어 놓으면 애들이 줄 서서 기다렸죠. 그 말에 나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는지를 나는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은지 씨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요즘 그분 표정이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나는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걸 느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 하나라도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지난 시간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요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다. 예전엔 수염을 깎는 일조차 그저 해야 하니까 하던 일이었는데 요즘은 거울 속 내 얼굴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들여다보게 되었다. 눈과 주름 희끗한 머리칼 살짝 휘어진 어깨. 모두 나이가 든 흔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흔적들마저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를 만난 이후로 나는 스스로를 조금 더 소중히 대하게 되었다. 누군가와 함께할 시간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기다려줄 수 있다는 사실은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다. 혼자 걷던 산책길에서도 나는 이제 하늘을 올려다본다. 잎이 물들고 바람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작은 새들이 전깃줄 위에서 제잘거리는 소리에 잠시 발걸음을 멈춘다. 그 모든 변화는 크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내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을 따라 나는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언제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지만 누군가의 손길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피어나기도 한다. 나는 지금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 예전에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루를 기다리며 살고 있다. 그녀를 만나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내 마음 깊이 감사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라는 말이 두렵지 않았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요양원 창밖에선 마른 잎이 빙글빙글 돌며 흩날렸고 나는 손에 책을 들고 그녀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 읽을 이야기는 토끼와 거북이. 어릴 적 내가 유난히 좋아하던 동화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도 참 많은 인생이 담겨 있었던 것 같다. 책을 읽으며 나는 점점 감정이 실려갔다. 거북이가 천천히 묵묵히 걷는 장면에서는 어쩐지 내 모습이 겹쳐 보였고 토끼가 자만하는 장면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젊음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결승선 앞에 다다른 거북이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그 순간.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그 부분 기억나요? 그 아이가 읽어달라고 조르던 장면이었죠. 나는 순간 멈췄다. 책을 들고 있던 손이 조금 떨렸다. 그 아이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항상 앞자리에 앉았던 아이였어요. 작고 조용하고
책을 너무 좋아하던 아이. 선생님, 다음엔 무슨 이야기예요? 하고 자주 물어보던 눈망울이 아직도 또렷해요. 나는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말, 그 목소리, 그 눈빛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단번에 깨워버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예전에 경주 근처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녀는 나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경주 읍내 제1국민학교에서 6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 중 몇몇은 지금쯤 손주를 볼 나이가 됐겠죠. 그 순간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구나. 그랬던 거였구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기억 속의 목소리, 춘향전을 읽어주던 그 따뜻한 눈빛, 사탕 하나에 환하게 웃어주던 그 미소. 모두 눈앞의 그녀와 겹쳐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창밖에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는 봄이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뜨겁게 차오르더니 어느새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등을 바라보다가 작게 물었다. 정말 그 아이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네. 그때 선생님이 주셨던 춘향전 책 오래도록 간직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이삿날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녀는 잠시 시선을 거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과 왠지 모를 그리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 책, 내가 송을시로 이름 써줬던 그 책이었죠. 영호, 맞죠? 김영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물처럼 터져 나왔다. 나는 머리를 살짝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내 손등 위에 올려놓았다. 그 따뜻함이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이 나를 울렸다. 그 아이가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 내 앞에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은 제 삶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가슴에 새겨진 경험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만난 거네요. 정말 긴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오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그저 요양원에서 알게 된 어떤 분이라 부를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어린 시절, 내 감정의 시작,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만들어준 가장 따뜻한 기억 그 자체였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이 내 앞에 살아서 숨 쉬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내가 도착하자 작은 손가방 하나를 꺼내 보였다. 기억나세요, 이 책? 그때 너에게 줬던 거랑 똑같은 버전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표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조금도 낡지 않은 듯했다. 춘향전, 아주 오래전 내가 처음으로 울었던 이야기, 처음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만든 이야기. 그녀는 천천히 책장을 넘기며 말했다. 이건 내가 교직 떠나기 전 마지막 학급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모아둔 책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그중 하나는 내 손에 남아 있었네요. 나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이처럼 집중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때 선생님이 읽어주시던 목소리.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는 종종 궁금했어요. 내가 읽어준 이야기들이 누군가 마음에 남아있을까 하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단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감정을 배우고 기다림을 알고 이별을 겪어도 희망이 남는다는 걸 알게 해준 책 속에 춘향이 몽룡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던 장면을 읽으며 나는 문득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선생님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린 적 있으세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나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는 그냥 기다림이 내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내일이 오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 말에 내 가슴 어딘가가 아릿하게 저렸다.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책을 덮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그럼 앞으론 제가 매일 그 기다림 속에 함께 할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그러나 깊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등 위에 내 손이 살며시 놓였을 때 공기조차 조용히 멈춘 것 같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끝에 담긴 온기만으로도 우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도 내 손을 잡았다. 그건 연인이 나누는 열정적인 스킨십도 가족이 나누는 익숙한 접촉도 아니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절제된,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은 감정이 깃든 손길이었다. 따뜻하네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어릴 때 차가운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이란 걸 알게 해주셨던 분이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사실 누군가 손을 잡는 건 참 오랜만이에요. 그게 이렇게 설레는 일이었는지도 잊고 있었네요. 나는 손을 조금 더 감싸듯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이 손 매일 잡아도 될까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마치 축복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녀의 손을 잡기 위해 요양원을 찾았다. 그 손은 날마다 조금씩 더 마르고 조금씩 더 차가워졌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오히려 날마다 더 짙어졌다. 말없이 나누는 손끝의 대화. 그것이 우리만의 사랑이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요양원에 자주 가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누군가 계신가요? 나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미소로 대답했다. 그냥 옛 인연 같은 분이 있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좋더라고. 아들은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다. 혹시 다시 혼인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에 내 손이 잠시 멈췄다. 다시 혼인. 그 단어는 내 일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혼인이라는 건 젊을 때는 둘이 함께 미래를 꾸리는 일이지만 나이가 들면 함께 시간을 버텨주는 일이란다. 나는 지금 그분과 그저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단다. 아들은 조금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나는 작게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외롭지 않아. 이젠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으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혼인이라는 틀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거야. 그녀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밤늦은 시간 요양원에서 돌아온 후 나는 오래된 스탠드 조명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았다. 문득 오늘 그녀가 들려준 짧은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다. 결혼은 꿈이 아니라 생활이잖아요. 그건 이제 너무 멀어요.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그녀도 나도 이제 누군가의 아내, 남편이라는 호칭보다는 서로의 존재 그 자체로 남고 싶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젊을 땐 이름이 필요했지. 아내, 남편, 연인.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곁에 있는 사람 이면 돼.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은 결혼이라는 종착지를 향하는 열차가 아니다. 오히려 이미 지나온 인생의 플랫폼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 서로의 이야기와 주름을 나누는 것. 내가 그녀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그녀가 내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녀가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군가와 평온하게 말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닐까 나는 결심했다. 굳이 결혼이라는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녀의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기로. 서로가 서로에게 매일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진실한 약속이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김순자님께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그녀가 실려간 병원으로 달려갔다. 창백한 얼굴, 얇게 떨리는 숨결. 그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의 곁에 앉았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기억나요? 어릴 적 선생님이 들려주던 그 이야기. 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책 한 권을 펼쳤다. 낡은 표지, 누렇게 바랜 종이. 춘향전이었다. 춘향은 이몽룡을 기다렸어요. 그가 돌아올 거란 믿음 하나로 고된 시간을 버텼죠.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더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도 그래요. 선생님이 깨어날 거란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매일같이.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조용히 흘러들었다. 나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의 호흡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속삭였다. 춘향이는 결국 이몽룡을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 우리도 다시 눈을 마주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날 밤 나는 병실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 봄비가 잔잔히 떨어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빗방울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천천히 흘러내렸다. 혹시 이대로 선생님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가슴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피어올랐다. 나는 매일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그녀가 아무 말도 아무 미소도 지어주지 않는 날이 계속된다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래도 나는 올 거야. 그녀가 듣고 있든 듣지 못하든 나는 그녀의 곁에 있고 싶었다.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천천히 한 문장씩 읽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일. 그 단순한 일상이 지금의 나를 살아있게 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작은 속삭임으로 다짐했다. 깨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대가 이곳에 있는 한 나는 매일 책을 읽어줄게요. 우리의 마지막 장이 다다를 때까지. 그 순간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치 그녀의 대답처럼 따뜻하게 내 마음을 감쌌다. 그날 아침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새들이 어딘가에서 조심스럽게 울고 있었다. 나는 익숙한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다. 오늘은 춘향전의 마지막 장을 읽어주려던 참이었다. 그리하여 이몽룡은 마침내 춘향을 품에 안았답니다. 그들의 사랑은 긴 기다림 끝에 피어난 약속이었죠. 내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려두며 마지막 문장을 조심스럽게 읽었다. 그 순간 미세한 떨림이 손끝을 스쳤다. 나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마치 세월을 뚫고 나오는 듯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숨을 삼키며 다가선 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눈빛을 따라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작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다. 민호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정말 너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예요, 선생님. 김민호. 그녀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기다렸어요. 소유재. 다시 눈을 뜨시길, 다시 나를 봐주시길.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힘겹지만 따뜻한 마치 오래전 교실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미소처럼. 정말 너니 그녀가 내 이름을 불러준 그 순간 나는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씻겨나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익숙함보다 낯설미 먼저 깃들었다. 이곳이 어디죠?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여긴 병원이에요. 괜찮으세요? 좀 어지러우시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 말에 내 가슴 어딘가가 툭 하고 꺼지는 소리가 났다. 저는 민호예요. 선생님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그녀는 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미안해요. 전 당신을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죄송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내 이름이 그녀의 기억에서 온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엔 그녀가 조금 놀란 듯 손가락을 움찌렸지만 곧 고요하게 내 손을 받아주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시계 하나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억의 조각들이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딘가를 더듬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나는 오늘도 그녀의 곁에 앉아 낡은 책 한 권을 펼쳤다. 옛날 옛적에 남원이라는 고장이 있었어요. 내 목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그녀는 반응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다. 그곳에 춘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이도령을 만나게 되죠. 그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나는 그 작은 움직임에도 가슴이 뛰었다. 그들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긴 기다림을 견뎌냈어요. 나는 마치 아이에게 자장가를 들려주듯 부드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춘향이 감옥에 갇히지 않나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녀는 변학도의 유혹을 거절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도령이 암행어사로 나타나죠. 그 장면 참 좋았는데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잊혀졌던 기억이 작은 이야기 하나에 깨어나는 그 장면을.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조금은 익숙한 눈빛으로. 혹시 당신이 민호 학생?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감쌌다. 그 따스함이 우리 둘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첫 번째 실마리였다. 그녀의 손길이 내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그 움직임은 무의식적인 듯했지만 그 안엔 묘한 익숙함이 스며 있었다. 나는 책장을 넘기며 계속해서 춘향전을 읽었다. 그리고 결국 이도령은 춘향을 구해냈고 둘은 다시 만났답니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읽어줬었죠. 나는 책을 덮고 조심스레 되물었다. 누가요?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기억의 어딘가를 뒤적이는 듯 했다. 내가요. 민호라는 아이에게. 초등학교 3학년 앞줄에 앉았던 아이. 유난히 말이 없고 늘 고개를 숙이고 책만 보던. 심장이 먹먹해졌다. 나는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 조용히 속삭였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기억하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잊을 수 없죠. 가끔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와서 조용히 앉아있곤 했어요. 그 아이는 어딘가 마음이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았거든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죠. 조용히 듣고 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혹시 그 아이가 지금 당신인가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다. 네,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눈가의 빛이 어렸다. 그랬군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책으로 이어졌던 과거가 지금 이 순간에 온기와 겹쳐졌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내 손을 가만히 잡은 채 창밖에 어스름한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봄비가 살짝 내리는 오후 창틀에 닿는 빗방울 소리가 우리 사이에 정적을 덜어주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시절 제게 세상은 참 시끄럽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시선을 떨군 채 말을 이었다. 집에서는 늘 싸움소리, 학교에서는 눈치 어디서든 저는 조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만은 달랐어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숨을 고르며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다. 선생님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어줬고 귀 기울여 들어줬고 책을 읽어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렸다. 그때 저는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고개를 들자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게 선생님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런 마음 나 몰랐어요. 그저 조금 더 조용한 아이가 있다는 생각만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가 되고도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손을 내가 다시 잡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나는 웃음과 눈물이 섞인 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의 빗소리가 조금 더 고요하게 들렸다.
마치 세상도 잠시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 앉았다. 창가 자리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 아래 나는 책을 읽었고 그녀는 가끔 눈을 감고 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책을 꺼내려던 내 손을 그녀가 막았다. 오늘은 내가 읽어줄게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을 집어들었다. 책장은 조금 더디게 넘어갔지만 그 속엔 따뜻한 숨결이 있었다. 옛날 옛적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늘 창밖만 바라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떠올렸죠. 그녀의 목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흘렀다. 하루는 그 노인이 어릴 적 함께 비 오는 날을 뛰놀던 친구를 떠올렸대요. 그 친구는 늘 책을 좋아하고 말없이 웃던 아이였어요.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노인은 그 아이를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났대요.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리고 말해줬대요. 선생님은 제 세상이었어요 라고.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녀는 웃으며 책을 덮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내가 만든 거예요. 틀렸어도 괜찮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완벽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 속에서 두 마음은 조용히 엮여갔다. 가을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날, 그녀는 두툼한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조금 더 길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예전보다 더 차가웠고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요즘 자꾸 잠이 많아져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손등을 감싸주었다.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을 감고 들어도 돼요. 밖에는 잔설이 남은 정원이 보였다. 하얗게 물든 풍경은 고요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했다. 나는 매일 이 정원을 지나 그녀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눈이 쌓인 날엔 두 손 가득 군고구마를 쥐고 바람이 부는 날엔 목도리를 하나 더 감고서.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 추운 날씨에 매일 오셔도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분이 기다리니까요. 그녀는 그날도 희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도 오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때로는 옛날 민담, 때로는 손수적은 짧은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좋아했던 춘향전의 한 구절을 언제나 마지막에 덧붙였다. 끝내 그들은 다시 만났고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힘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민호 씨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의 천이 조금 더 오래 머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는 요즘 이야기를 들으며 자주 잠이 들곤 했다. 책장을 넘기던 내 손이 멈추면 작은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책을 덮고 천천히 그녀의 손등에 내 손을 포겠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녀는 꼭 눈을 떴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또 잠들었나요?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웃었다. 아니요. 쉬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에요.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손 참 따뜻하네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상하게. 당신 손을 느끼면 눈을 뜨게 돼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가슴속이 천천히 뜨거워졌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고 나는 조용히 책을 펼쳤다. 다음은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예요. 그녀의 숨결은 고르고 부드러웠다.
나는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읽어나갔다. 마치 이야기 속 그 선녀가 다시 하늘로 떠나기 전에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을 가볍게 움켜쥐었다. 그 순간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무 말 없이 단지 손을 맞잡고 있는 그 시간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날 밤 눈이 유난히 거세게 내렸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잠시 망설였다. 거리마다 쌓인 눈불 꺼진 정류장, 그리고 추위 속을 걷는 사람 하나 없는 골목길. 하지만 그녀는 오늘도 나를 기다릴 거라 믿었다. 나는 오래된 털모자를 꺼내 쓰고 두꺼운 목도리를 두른 채 집을 나섰다. 발걸음이 눈 속에 푹푹 빠질 때마다 내 안의 기억들도 한 장씩 넘겨졌다. 우리를 처음 다시 만났던 그날, 춘향전을 읽어주며 웃던 그녀, 그리고 내 손을 꼭 쥐며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던 순간들. 늦은 시간 병원에 도착했을 땐 문 앞까지 쌓인 눈이 내 발목을 덮을 정도였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익숙한 걸음으로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녀는 이불을 목까지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혹시 잠든 건가 싶어 살며시 다가갔다. 그때 그녀가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오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처럼 부드럽고 약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눈이 묻은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당신은 늘 오시니까요.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안의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우리 둘은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그녀의 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춘향전의 마지막 장을 꺼내 들었다.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다시 돌아오고 춘향은 억울한 옥살이 끝에 구출되어 두 사람은 다시 만나 평생을 함께 살았답니다. 내 목소리는 책 속 문장보다 더 느리게, 더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침대 위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가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하여 춘향과 몽룡은 그들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냈답니다. 한동안 방 안은 아주 조용했다. 책장을 덮는 소리조차 참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때 나는 느꼈다. 내 손을 꼭 쥐고 있던 그녀의 손끝에서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이제 해피엔딩이네요. 그녀의 속삭임엔 기쁨과 아쉬움 그리고 어딘가 모를 이별의 그림자가 섞여 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작은 물방울 하나가 맺혔다. 그리고 이내 두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나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저릿하게 무너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맥박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는 걸 내 손끝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 곁에서 그 마지막 페이지에 온기를 오래도록 품고 있었다. 봄이었다. 그날 아침 병원 창밖에는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따뜻했으며 하늘은 한 점 구름도 없이 맑았다. 나는 늘 그랬듯은 이른 시간에 병원을 찾았다.
문을 열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 익숙한 공기 속에 조금 다른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목까지 이불을 덮고 손은 가지런히 모아진 채.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그녀의 가슴은 미동조차 없었고 그 손끝은 어제보다도 더 차가웠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셨어요. 그렇게 오늘도 나를 반겨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는 그 어떤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잠든 얼굴로 이 세상과 작별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곁에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밖에서는 살랑이는 봄바람에 살구꽃잎이 흩날렸다. 그 작은 꽃잎들이 창틀에 앉아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는 떠났지만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이 방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걸. 그녀의 방은 아직도 그녀의 향기로 가득했다. 담요에 밴 비누 냄새 책상 위에 남아있던 국화차의 은은한 향기, 그리고 창가에 내려앉은 오후 햇살의 따스함까지. 나는 천천히 움직였다.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책들을 하나씩 꺼내어 다시 정돈했다. 춘향전원은 침대 옆 협탁에 놓여 있었다. 표지가 조금 닳아 있었고 책갈피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페이지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나는 그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손때 묻은 가장자리 손끝으로 접어둔 모서리,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녀의 표정까지 모두 이 책 속에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책장을 열었다. 그리고 춘향전을 그녀가 아끼던 문학서적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꽂았다. 잘 있었어요. 입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분명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창밖에서 살구꽃잎이 한 장 날아들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받아들고 책장 위에 살포시 올려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딸깍 손잡이에서 손을 뗀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살며시 울컥하고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방에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나는 매일 아침 요양원을 찾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우리가 함께 앉았던 정원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벤치는 햇살이 가장 먼저 내려앉는 자리였다. 나무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리고 바람은 풀잎을 스치며 속삭이듯 지나갔다. 그녀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아직도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나는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표지가 낡은 옛 이야기 모음집. 그녀가 좋아했던 한국 전래동화들이 담긴 책이었다. 오늘은 흥부와 놀부 얘기예요. 나는 책을 펼치며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마치 그녀가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어떤 날은 그녀가 웃던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 채 한동안 가만히 멈춰 있었다. 또 어떤 날은 그녀가 남긴 말들이 귓가에 아른거려 나도 모르게 속삭이듯 대답하곤 했다. 그러게요. 세상은 참 변했죠. 그래도 봄은 여전히 이렇게 따뜻하네요. 사람들은 종종 그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나를 보며 말없이 지나쳤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누군가와 함께한 기억은 그 사람이 떠났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와의 시간은 이 정원, 이 벤치, 그리고 내 안에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전원 벤치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요양원의 직원이나 산책 나오는 어르신들은 종종 힐끗 바라보곤 했다.
오늘도 기다리시나요? 어느 날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가 누구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는지는 묻지 않았다. 사실 나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그녀의 목소리를 마음속에서 되살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 부분 참 좋았어요. 옛날 이야기들은 늘 따뜻한 끝이 있어서 좋아요. 그녀가 했던 말들 말끝에 실린 따뜻한 숨결이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책을 읽으면 그녀는 가만히 내 손을 잡곤 했다. 말없이 그저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처럼. 이제는 그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은 여전히 내 손등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그녀와의 시간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기억은 기다림보다 더 오래 남는다. 그녀가 내 곁을 떠났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조용히 웃고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슬픔도 옅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다는 걸. 그녀가 떠난 뒤 몇몇 친구들이 나에게 말했다. 이제는 외롭지 않게 다시 사람을 만나보는 건 어때요? 아직은 늦지 않았잖아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일 거예요.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난 이미 누군가를 곁에 두고 살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와의 시간들을 아직도 마음속에 하루하루 새기며 살고 있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그날. 괜찮아요. 혼자라도 괜찮아요. 그 대신 가끔 우리 이야기 잊지 마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우리 둘이 함께 읽었던 춘향전은 아직도 내 책장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여 있다. 가끔은 그 책을 꺼내어 소리내어 읽는다. 그녀가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그녀가 내 옆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녀는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바람이 유난히 부드러웠다. 공원의 나무집들은 조용히 흔들리며 햇살을 조각조각 비춰주었다. 나는 늘 그래왔듯 그 벤치를 찾았다. 그녀가 좋아하던 나무 그늘 아래에 놓인 오래된 벤치. 그녀는 그곳에서 처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마지막으로 웃어주었다. 나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표지는 낡았지만 페이지마다 그녀의 웃음과 목소리가 담겨 있는 듯 했다. 성춘향이 이몽룡을 기다리며. 나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문장 하나하나가 공기 속으로 퍼지며 그녀의 웃음소리처럼 돌아왔다. 이봐요, 또 그 대사네요. 그 부분만 몇 번을 읽어요. 그녀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들리는 듯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작게 중얼이며 다시 읽었다. 그 순간 작은 새 한 마리가 벤치 옆 나뭇가지에 내려앉았다. 그녀가 좋아하던 흰 점이 있는 참새였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 새와 눈을 마주쳤다. 오늘도 잘 들었죠. 그 새는 마치 고개를 끄덕이듯 살짝 몸을 흔들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사람의 인연이란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다시 이어지곤 합니다. 어릴 적 선생님과 제자가 수십 년 후 친구의 어머니로, 그리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안아주는 동반자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녀는 제게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가 사랑한 이야기들은 아직도 제 마음 안에서 살아 숨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누군가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이나 그리움, 혹은 용기를 내지 못했던 사랑 말입니다.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늦은 인연이라도 진심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